엄마, 제발 이런 복장으로 병원엔 오지 마세요. 여긴 병원이야. 엄마는 그냥 조용히 뒤에만 계시면 돼요. 나는 앞에 설 자격조차 없다는 거냐? 미영아, 너 설마 엄마 부끄러운 거요? 넌 내가 뭐가 부끄러워서 그러는 건지. 말순 씨는 차마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니까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갈 거예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강원도 정선에서 69년을 살아온 조말순 할머니입니다. 시골에서 평생 흙을 묻히며 살아오신 조말순 할머니와 서울에서 의사로 성공한 딸 정미영 씨가 그 부모를 부끄러워서 어머니에게 막말로 가슴 아프게 하는 사연입니다. 조말순 씨는 강원도 정선에서 유기농 농사를 지으며 손수 채소를 키워오신 분이에요. 늘 손이 갈라져 있고 옷엔 흙이 묻어 있지만 누구보다 땀의 가치를 아는 분이었죠. 그런데 그 딸 정미영은 서울 강남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원장이자 명문대 출신의 자존심 강한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모녀 사이엔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벽이 있었죠. 그 벽은 다름 아닌 체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순 할머니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서울에 올라오면서 시작됐습니다. 말순 씨, 오늘은 뭘 이렇게 정성껏 고르시나? 우리 딸 보러 서울 올라가거든. 의사 선생 됐는데 제대로 뭘 챙겨 먹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자랑이야 자랑. 의사 딸 두신 게 얼마나 대단하신데. 우리 미영이가 제대로 챙겨 먹고는 있을까? 서울 생활이 얼마나 각박한데. 딸이 보고 싶고 또 딸이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 시장에서 신선한 대파와 미역을 사들고 무작정 올라왔던 거죠. 여기가 그 병원이 맞나? 아이고, 간판이 번쩍번쩍하네. 우리 미영인 저 안에서 뭘 하고 있을꼬? 할머니는 시장 봉투 2개를 양손에 들고 땀에 젖은 낡은 옷 그대로 병원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기요, 어디 가세요? 보호자 대기실은 저쪽입니다. 아, 나는 원장 엄마요. 우리 미영이 좀 불러주면 안 될까? 멀리서 왔거든. 네, 원장님 어머니요? 그때 뒤쪽 복도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정미영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를 본 순간 미영의 얼굴이 싹 굳어버렸어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은 표정이었죠. 아, 정말 딸이라는 게 이럴 수가 있나요?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전화라도 하시지. 지금 진료 중이에요. 미안하다, 미영아. 이것 봐라, 미역이랑 대파 사다가 너 미역국 좀 끓여주고 싶어서 그랬어. 말순 씨는 딸 보고 싶어서 그것도 맛있는 거 해주려고 먼 길을 왔는데 저런 식으로 대한다고요? 정말 속이 뒤틀렸습니다. 엄마, 제발 이런 복장으로 병원엔 오지 마세요. 여기는 체면이 중요한 곳이에요. 이 말을 들은 순간 말순 할머니는 얼어버렸습니다. 체면 자기 딸이 지금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69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미영아, 너 혹시 엄마가 부끄러운 거냐? 엄마가 그렇게 창피한 거냐?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여기서는 사람들이 엄마를 좀 이상하게 볼 수 있으니까 좀 신경 써달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평생 땀 흘려 농사 지으면서 딸 뒷바라지하며 살아왔는데 이상하게 본다고요? 그날 말순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병원 뒤쪽 작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온 재료로 조용히 미역국을 끓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래도 딸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끓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창피하면 그냥 모르게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할게. 너는 환자들이나 잘 돌보거라.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 아닙니까?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병원 옥상 창고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강남의 네온사인이 번쩍거리는 걸 보면서 시골에서 올라온 촌스러운 할머니에게 서울은 너무 높고 차가운 곳이었죠. 그날 이후 조말순 할머니는 병원에 눌러앉게 됐습니다. 딸 미영의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비좁은 병원 창고에 이불을 깔고 지내게 됐죠.
그런데 병원 직원들은 할머니를 뒷정리 아주머니, 간식 챙겨주시는 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고용된 일손처럼 말이에요. 아침마다 할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병원 직원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어요. 강원도에서 직접 가져온 쌀로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까지 담가서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먹으면서도 정작 할머니가 누군지는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할머님, 오늘도 도시락 싸주시는 거예요? 지난번 찐감자 진짜 맛있었는데요. 그려, 강원도 감자요. 속이 꽉 찼제?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라. 근데 원장님이랑은 무슨 사이시죠? 친척분이세요? 내가 엄마요. 아, 네, 그러시군요. 그 순간의 어색함이라니요. 말순 할머니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사람들의 표정이 그렇게 어색하게 바뀌는지, 그리고 왜 딸은 점점 자신을 없는 사람처럼 대하려 하는지 말이에요. 더 가슴 아픈 건 할머니가 정성껏 차려준 음식을 먹으면서도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원장님, 어머니가 저런 일까지 하셔도 되나? 그러게요, 좀 민망하긴 하죠. 원장님도 뭔가 어색해 하시는 것 같고, 정말 듣고 있으니까 제가 다 화가 납니다. 자기 딸 걱정되어서 딸이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지 걱정되어서 온 어머니를 민망하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VIP 환자들이 예약되어 있던 날이었습니다. 강남에서도 유명한 재벌가 부인들이 단골로 다니는 날이었어요. 미영은 평소보다 더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창고에서만 계시면 안 될까요? 왜? 내가 뭔 짓을 한다고 대파나 썰고 있는데 왜 그려? 손님 중에 좀 까다로운 분들이 계셔서 오해 받을까 봐요. 오해. 뭔 오해? 여긴 병원이야. 엄마, 그냥 조용히 뒤에만 계시면 돼요. 제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말순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뒤에만 계세요. 자신은 앞에 설 자격조차 없다는 듯한 그 차가운 말 69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멸감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요? 딸이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서 그러는 건지 말순 할머니는 차마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VIP 환자 중 한 분이 소화가 안 된다며 뭔가 속을 달래줄 수 있는 걸 찾고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몰래 부엌에서 직접 탄 미숫가루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 미숫가루 누가 타셨나요? 향이 아주 구수하네요. 시골 맛이 나요. 아, 저 뒤에 계신 말순 어머님이요. 아, 그러세요? 원장님 댁 어머님이시구나. 어머,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이런 분이 키운 따님이라 더 신뢰가 갑니다. 그 말을 들은 정미영의 얼굴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부끄러운 듯 하면서도 뭔가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죠. 말순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 미숫가루 어디서 나는 건가요? 정말 맛있어요. 강원도 정선에서 직접 기른 것들로 만든 거요. 우리 농장에서 유기농으로 키운 거라 몸에 좋을 거요. 농장이요? 직접 농사를 지으세요? 그려, 작은 농장 하나 하고 있어. 별거 아니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하던 이유가 자신 때문이 아니라 딸 자신이 가식의 껍데기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말순 할머니가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VIP 환자는 계속해서 할머니에게 관심을 보였고 심지어 이런 훌륭한 어머니를 둔 의사라면 정말 믿을 만하다고 했습니다. 정미영은 그제서야 어머니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됐죠.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병원 옥상에서 낡은 핸드폰으로 어떤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박 사장. 그 전에 말했던 강남 상가 말이요. 그 병원 건물. 아직 매물로 나와 있을까? 아, 조 회장님. 네, 아직 나와 있습니다. 언제 보러 오시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보러 갈게. 조용히 해줘. 전화를 끄는 말순 할머니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순박하던 시골 어머니의 눈이 이제는
냉정하고도 단단한 사업가의 눈으로 변해 있었어요. 사실 조말순 할머니는 전국 유기농 농장 네트워크를 이끄는 농업법인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작은 시골 농장이 아니라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거대한 농업 제국의 수장이었던 거죠. 서울 강남의 야경은 참 화려했지만 그 불빛 아래 할머니는 외로움 대신 확신이라는 걸 품고 있었죠. 다음 날 새벽 말순 할머니는 병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강원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정선 산자락 깊은 곳에 위치한 말순 농장 주식회사 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사장 자리 오래 비워뒀네. 이참에 문서 좀 들여다보자. 직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엔 농사꾼 복장으로 들판만 지키던 그 어르신이 그날따라 단정한 정장 바지에 셔츠를 걸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회장님, 오랜만이십니다. 강남 쪽 건물 매입건은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하던 대로 해. 어차피 내 이름으로 다 돼 있는 땅들이고 세금 정산도 끝났지. 예, 작년에 유기농 인증단지 평가받으면서 상속세도 미리 정리해둔 상태입니다. 언제든 진행 가능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도 놀라셨을 겁니다. 네, 조말순 할머니는 단순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친환경 농업이란 말조차 생소하던 시절부터 산 하나를 일구고 논밭을 사들여 전국 12개 도매시장에 유기농 채소를 납품해온 농업계의 거물이었어요. 딸 미영이 의대에 다닐 때도 대학원비가 부족하다며 쩔쩔맬 때도 말순 할머니는 농사로는 그게 한계다라며 딸에게 어려운 척했습니다. 사실은 수백억 원대 자산을 가진 사업가였으면서도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강남 병원 건물 말이야. 현재 소유주가 누구지? 아, 그건 의료법인 소유인데요. 임대료가 꽤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월세만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천. 그것도 못 내서 쩔쩔매나? 네. 아,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기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억 단위인데 딸은 월세 3천만 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 건물 전체를 사는데 얼마나 들까? 약 8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강남 한복판이라 가격이 좀 센 편이에요. 80억 작년 순이익이 얼마였지? 120억 원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딸이 허리띠 졸라매며 운영하는 병원 건물을 엄마가 용돈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럼 내일부터 매입 절차 시작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따님께 미리 말씀드리지 않으셔도 될까요? 그 애한테. 아니야. 깜짝 선물이야. 며칠 후 말순 할머니는 서울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똑바로 세팅된 단발머리에 검은 가디건과 진주 목걸이를 한 차림으로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병원 로비에 들어선 할머니를 본 직원들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디 댁이신가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여기 주인. 네. 주인이요? 말순 할머니는 가방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엔 새로운 소유주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조말순. 이게 뭐죠? 이 건물 어제부터 내 거야. 미영이한테 전해줘. 새 건물주가 왔다고. 직원은 급히 정미영을 불렀습니다. 미영이 로비로 나왔을 때 할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그 복장은 뭐예요? 그리고 이 서류는? 아, 이거. 내가 매달 3천만 원씩 내던 임대료. 이제 안 내도 돼. 내가 샀거든. 뭐라고요? 엄마가 이 건물을? 내 손으로 일군 땅이요. 이젠 그 애한테 줄까 한다. 그런데 그 전에 엄마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한 번 더 들어볼까? 그 순간 정미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말이에요. 미영아, 네가 날 어디까지 숨길 수 있나? 엄마도 이제 궁금해진다. 그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다시 병원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손에는 대파가 들려 있었고
여전히 직원들에게는 밥 잘 챙겨주는 할머니로 보였지만 이제 모든 권력 구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병원은 늘 그랬듯 분주했습니다. 그날도 정미영 원장은 평소처럼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자신을 강남에서 성공한 개원 의사로 소개하던 그녀답게 동료들 앞에서도 늘 자신만만했죠. 그런데 그날 회의실엔 뜻밖의 손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 씨, 어머님도 오셨네요? 어머님이라뇨? 아까 로비에서 뵀어요. 그 정갈한 할머님, 그분이 건물주라고 하시던데요. 그 순간 정미영의 손에 들려있던 회의 자료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건물주라고요? 설마 그게 정미영은 급히 로비로 향했어요. 로비 한복판에 조말순 할머니가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진주 목걸이와 블라우스, 정갈한 단발머리. 그녀는 더 이상 뒤에만 있어야 할 촌스러운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엄마, 왜? 낯선 사람이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따뜻함 대신 차가운 서늘함이 있었어요. 그 순간 뒤따라온 병원 직원과 동료 의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원장님, 이분이 새로운 건물주시라고 사무실로 등기부등본도 보내셨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건물주라니. 미영아, 엄마가 농사지어 모은 돈으로 네 병원 들어선 건물 샀다. 왜? 그 말이 창피하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뒷정리 아주머니라고 생각했던 분이 바로 건물주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모두들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정미영 원장님, 그럼 그분이 어머님이셨던 거군요. 저희는 직원분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 왜 그런 걸 나한테 말도 없이. 말했음 뭐 했겠냐? 넌 날 있으면 안 되는 존재처럼 취급했잖냐? 뒤에만 있으라고 하지 않았어?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미영의 가슴을 찔렀어요. 지난날 자신이 어머니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체면이 중요한 곳, 뒤에만 계세요. 이런 복장으로 오지 마세요. 어머님이 그동안 병원 일을 도와주고 계셨던 거군요. 저희가 몰라 배웠습니다. 맞아요.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 정말 맛있었는데 원장님 어머니셨다니. 사람들의 시선이 정미영에게 쏟아졌어요. 그 시선들 속에는 당황, 놀라움, 그리고 은근한 비난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 있지? 라는 무언의 질책이 느껴졌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영아, 엄마가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다. 돈도 건물도 명예도 다 줬다. 근데 넌 왜 가장 값진 걸 숨겼니?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질문이었어요. 가장 값진 것 바로 모정, 가족의 사랑을 말하는 거였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정미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자존심, 명예, 체면, 그 모든 게 엄마 앞에선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VIP 환자 중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VIP 원장님, 어머님이시군요. 그동안 저희가 정말 맛있게 먹었던 그 미숫가루와 간식들이 모두 어머님 손으로 만들어진 거였네요. 그려, 별거 아닌 거지만 몸에 좋은 걸로만 골라서 만들었어. VIP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어머니를 두신 원장님이 부럽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미영은 더욱 부끄러웠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머니의 가치를 알아보는데 정작 딸인 자신만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거죠. 미영아, 엄마는 지금도 밥 해주는 게 좋다? 근데 이젠 그걸 창피해할 이유는 없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딸의 눈물을 보며 잠시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확실히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미영아,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로 평가받는 거야. 엄마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 그 말과 함께 말순 할머니는 다시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은 초라한 시골 엄마가 아니라 자기 삶을 통째로 끌어안고 살아온 진짜 어른의 모습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반면 정미영은 그 자리에 홀로 서서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죠. 정미영 씨 정말 훌륭한 어머니를 두셨네요. 네, 그 사람 제 어머니입니다. 그제서야 정미영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제 어머니입니다라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까요? 병원은 늘 그랬듯 분주했습니다. 그날도 정미영 원장은 평소처럼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자신을 강남에서 성공한 개원 의사로 소개하던 그녀답게 동료들 앞에서도 늘 자신만만했죠. 그런데 그날 회의실엔 뜻밖의 손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 씨, 어머님도 오셨네요? 어머님이라뇨? 아까 로비에서 뵀어요. 그 정갈한 할머님, 그분이 건물주라고 하시던데요. 그 순간 정미영의 손에 들려있던 회의 자료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건물주라고요? 설마 그게 정미영은 급히 로비로 향했어요. 로비 한복판에 조말순 할머니가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진주 목걸이와 블라우스, 정갈한 단발머리. 그녀는 더 이상 뒤에만 있어야 할 촌스러운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엄마, 왜 낯선 사람이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따뜻함 대신 차가운 서늘함이 있었어요. 그 순간 뒤따라온 병원 직원과 동료 의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원장님, 이분이 새로운 건물주시라고 사무실로 등기부등본도 보내셨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건물주라니. 미영아, 엄마가 농사지어 모은 돈으로 네 병원 들어선 건물 샀다. 왜? 그 말이 창피하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뒷정리 아주머니라고 생각했던 분이 바로 건물주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모두들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정미영 원장님, 그럼 그분이 어머님이셨던 거군요. 저희는 직원분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 왜 그런 걸 나한테 말도 없이. 말했음 뭐 했겠냐? 넌 날 있으면 안 되는 존재처럼 취급했잖냐? 뒤에만 있으라고 했잖냐?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미영의 가슴을 찔렀어요. 지난날 자신이 어머니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체면이 중요한 곳, 뒤에만 계세요. 이런 복장으로 오지 마세요. 어머님이 그동안 병원 일을 도와주고 계셨던 거군요. 저희가 몰라 배웠습니다. 맞아요.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 정말 맛있었는데 원장님 어머니셨다니. 사람들의 시선이 정미영에게 쏟아졌어요. 그 시선들 속에는 당황, 놀라움, 그리고 은근한 비난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 있지? 라는 무언의 질책이 느껴졌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영아, 엄마가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다. 돈도 건물도 명예도 다 줬다. 근데 넌 왜 가장 값진 걸 숨겼니?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질문이었어요. 가장 값진 것 바로 모정, 가족의 사랑을 말하는 거였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정미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자존심, 명예, 체면, 그 모든 게 엄마 앞에선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VIP 환자 중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VIP 원장님, 어머님이시군요. 그동안 저희가 정말 맛있게 드셨던 그 미숫가루와 간식들이 모두 어머님 손으로 만들어진 거였네요. 그려, 별거 아닌 거지만 몸에 좋은 걸로만 골라서 만들었어. VIP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어머니를 두신 원장님이 부럽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미영은 더욱 부끄러웠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머니의 가치를 알아보는데 정작 딸인 자신만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거죠. 미영아, 엄마는 지금도 밥 해주는 게 좋다? 근데 이젠 그걸 창피해할 이유는 없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딸의 눈물을 보며 잠시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확실히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미영아,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로 평가받는 거야.
엄마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 그 말과 함께 말순 할머니는 다시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은 초라한 시골 엄마가 아니라 자기 삶을 통째로 끌어안고 살아온 진짜 어른의 모습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반면 정미영은 그 자리에 홀로 서서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죠. 정미영 씨 정말 훌륭한 어머니를 두셨네요. 네, 그 사람 제 어머니입니다. 그제서야 정미영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제 어머니입니다라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까요? 그날 이후 병원은 조용히 뒤집어졌습니다. 누구도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정미영 원장의 어머니가 병원 건물주다. 반만하던 할머니가 건물주였다고. 소문은 날개를 달고 퍼졌고 정미영의 체면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원장님 표정 왜 저래? 엄마 때문에 좀 난감한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어머님이 더 대단하시지 않냐? 자수성가의 땅 부자에 인성까지 좋으시잖아. 그러게. 어머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원장님이 왜 그렇게 숨기려고 했는지 모르겠어. 회의 시간, 복도, 휴게실. 정미영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예전엔 당당하게 걷던 그 길도 이제는 뒷말이 따라붙는 통로가 되어버렸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더 힘든 건 환자들까지 어머니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원장님, 어머님이 만드신 미숫가루 정말 맛있던데요. 혹시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아, 그건? 어머님이 직접 농사 짓는다고 하셨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분이 키우신 의사라니 더 믿음이 가네요. 정미영은 답변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사람들은 오히려 어머니를 더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마침내 정미영은 말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주방에 서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 말이에요. 엄마. 이게 엄마가 원하던 그림이야? 그림. 무슨 그림? 사람들 다 알아? 엄마가 건물주인 거. 이젠 내가 엄마 딸인 것도 다 알고. 그래야지. 그럼 이제 나도 떳떳하게 내 엄마라고 말해도 되겠네. 엄마는 그게 자랑스러워?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통쾌해? 말순 할머니는 말없이 국을 저었습니다. 그러다 불을 끄고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통쾌하진 않다. 근데 내가 날 창피하단 말. 그건 평생 안 잊히더라. 엄마, 나 체면이란 게 있어. 의사로서 병원장으로서. 그 체면이란 게 내 엄마 숨기면서 지켜야 할 만큼 귀한 거냐? 정미영은 순간 화가 났어요.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엄마 때문이라는 생각에 화가 났어요. 건물주요? 그래서 감자국도 파시나요? 그 한마디에 주방이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정미영을 바라봤고 그 눈빛은 더 이상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서늘한 눈빛이었죠. 에이, 미영아. 내가 가진 건 땅만이 아니야. 돈으로 물건만 산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그리고 한 번 잃으면 되찾기 힘든 신뢰마저 돈으로 사본 여자다. 그리고 넌 지금 그 모든 걸 다 놓치고 있어.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해? 너도 언제부턴가 사람이 아니라 체면으로만 살더라. 그래서 엄마가 네 삶에 한 번 진짜 사람으로 들어온 거다. 정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은 빨개졌고 입술은 떨렸어요.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거든요. 미영아, 내가 의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엄마는 논밭을 팔았어. 내가 대학원 가겠다고 했을 때도 엄마는 빚을 졌어. 그런데 지금 넌 뭘 하고 있니? 엄마, 엄마는 널 키우면서 한 번도 창피해한 적이 없어. 흙 묻은 손으로 안아줄 때도, 남루한 옷을 입고 학교에 갈 때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평생 참아왔던 서운함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넌 왜 엄마를 숨기려고 하니? 엄마가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니? 아니야.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엄마가 농사 짓는 게 창피해. 시골 사투리 쓰는 게 부끄러워. 명품 안 입는 게 민망해. 정미영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자존심이 엄마 앞에선 얼마나 작아지는지를 말이에요. 그날 밤 정미영은 사직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진료 기록과 서류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죠. 이건 내가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 정미영은 정말 병원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 결정을 알게 된 말순 할머니는 정미영이 떠나기 전에 꼭 보여주고 싶은 한 장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진 속엔 흙 묻은 손으로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바로 정미영이 어렸을 때 할머니가 농사일을 하면서도 딸을 업고 있는 모습이었죠. 미영아, 이 사진 봐. 이게 뭐예요? 내가 널 키우던 그때야. 엄마는 한 번도 널 숨긴 적이 없었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내 딸이라고 자랑했어. 정미영은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어렸을 때 자신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엄마의 마음을 이제서야 알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넌 왜 엄마를 숨기려고 했니? 엄마가 그렇게 부끄러웠니? 엄마,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드디어 정미영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상처난 모녀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때의 불안, 첫 환자의 미소, 힘들 때마다 손으로 붙여준 엄마의 감자전 모든 기억 속에 엄마가 있었어요. 퇴근 시간 병원 복도 끝에 조용히 앉아있던 말순 할머니가 작은 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가기 전에 이건 봐야 한다. 뭔데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삐뚤빼뚤한 손글씨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갓난아기 정미영을 품에 안고 땀범벅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는 말순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뒤로는 푸른 농과 밭, 그리고 허름한 트럭이 배경이었죠. 정미영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때 할머니가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그 표정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엄마, 이 사진은 너 낳고 처음 찍은 사진이요. 그날은 내가 첫 수확한 감자 팔고 너한테 젖분유 사러 간 날이었어. 할머니가 편지를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 웃었다. 어미 혼자 트럭 몰고 온 총구석 여자가 애 하나 끌어안고 사진 찍는다고. 근데 엄마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내 딸을 자랑하고 싶었거든. 엄마, 정미영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였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열 나고 아플 때마다 엄마는 너를 업고 산 넘어 병원까지 걸어갔어. 사람들이 저 여자 미쳤나 했지만 엄마는 당당했어. 내 딸이니까. 그런 일이 내가 학교 운동회 할 때도 엄마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김밥 10줄을 쌌어. 다른 엄마들은 도시락통에 예쁘게 포장해 왔지만 엄마는 신문지에 싸서 갔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운동회 끝나고 선생님이 그랬어. 말순 씨 김밥이 제일 맛있다고. 그때 엄마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알아? 엄마, 왜 그때 그 얘기를? 너한테 자랑하고 싶었는데 넌 이미 서울로 떠날 생각만 하고 있더라. 엄마는 그래도 괜찮았어. 내 딸이 더 큰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 정미영은 가슴이 미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내가 의대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엄마는 논밭 새마지기를 팔았어. 사람들이 미쳤다. 딸 하나 위에 평생 모은 땅을 다 팔다니 했지만 엄마 그런 거였어요? 나는 몰랐어요. 몰라도 괜찮아. 엄마는 그냥 내 딸이 의사가 되는 게 꿈만 같았거든.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어. 우리 미영이가 의사 된다고. 정미영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가 의사 되고 나서 점점 엄마를 멀리 하더라.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오고. 그래도 엄마는 이해했어. 바쁘니까 중요한 일 하니까.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서울에 올라와서 내가 한 말 체면이 중요한 곳이니까. 뒤에만 있어라. 그 말이 엄마 가슴에 못이 박히듯 박혔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참아왔던 서운함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단 한 번도, 절대 한 번도 널 숨긴 적이 없었다. 논밭에서도, 시장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내 딸이라고 자랑했어. 그런데 넌 왜 엄마가 그렇게 창피했을까? 엄마, 제발 그만? 정미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과거에 미처 알지 못했던 사랑, 바보처럼 놓쳤던 시간, 그리고 체면이라는 이름 아래 짓눌렀던 엄마의 존재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밀려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 없었죠. 한 번도? 울긴 왜 울어? 넌 엄마 딸이잖아. 그 말 한마디에 정미영은 더 이상 말도 못하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조용한 공간에서 이제야 서로의 마음이 서서히 닿기 시작한 거였죠. 엄마 진짜 바보 같은 딸이죠. 이런 소중한 걸 왜 이제서야? 바보가 아니야. 그냥 너무 열심히 살았을 뿐이야. 엄마도 그걸 알고 있어. 할머니가 정미영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어렸을 때처럼 정말 오랜만에요. 그날 밤 정미영은 말순 할머니가 준비해둔 작은 오피스텔 열쇠를 받았습니다. 내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근처에 하나 마련해뒀다. 몸은 잠깐 쉬어야 마음도 돌아오니까. 엄마, 나 같은 딸을 왜 그렇게까지 챙겨주세요? 딸이니까. 내가 날 안 부르든 엄마는 늘 너 먼저 생각하니까. 그 말을 들은 정미영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엔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이후 정미영은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떠날 수 없었어요. 이제야 진짜 엄마의 사랑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어요? 엄마, 이제부터 제가 엄마 자랑할게요. 당당하게. 그래, 우리 딸. 드디어 이 모녀에게 진짜 화해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체면 뒤에 숨어있던 진짜 사랑이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병원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조금씩 달라져 있었어요. 복도 곳곳에 활짝 핀 화분들이 놓였고 진료 대기실에는 유기농 차와 감자 쿠키가 등장했습니다. 누가 만들었냐고요? 조말순 할머니였죠. 진짜 화해를 한 이후 할머니는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와, 이 쿠키 진짜 맛있어요. 시중에 파는 거보다 훨씬 담백해요. 할머님 솜씨가 병원 이미지도 살리네요. 요즘 환자들 대기하면서도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정미영은 처음엔 그런 변화가 낯설었지만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변화가 처음으로 사람 냄새가 났거든요. 더 이상 차가운 병원이 아니라 따뜻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환자들을 위한 간식을 준비했어요. 단순한 과자가 아니라 몸에 좋은 재료들로 직접 만든 건강 간식들이었죠. 엄마, 감자 쿠키 반죽은 어떻게 한 거예요? 식감이 완전 딱 좋아요. 속에 찐고구마 조금 섞었어. 환자들이 대기 오래 하면 속 쓰리잖아. 달달한 거 조금 넣으면 마음도 풀리고. 정미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의 세심함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날 진료실 한쪽에 작은 테이블을 하나 더 들였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요. 진료실 한켠에서 환자들이랑 차도 마시고 그냥 같이 있어줘요. 나야, 좋지. 근데 환자들이 나 촌스럽다고 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엄마는 촌스러운 게 아니라 따뜻한 거예요. 지금 이 병원에 꼭 필요한 존재예요. 그 말에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말해주는 게 얼마나 기다려왔던 일인지 몰라요. 그날 오후 진료를 마친 한 할머니 환자가 다가와 말했죠. 선생님, 여기 병원에 오면 그냥 좀 편해요. 근데 저기 계신 할머님은 누구세요? 얼굴만 봐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저는요, 그 의사 선생 어머니예요. 그 선생 키우느라 감자밭에서 허리 휘도록 살았죠.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따뜻한 의사 선생이 된 거구나. 어머님 복도 많으셔. 그 대화 하나에 정미영은 결국 복도 구석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무엇을 지키려 했던 걸까요? 체면? 성공? 도시인의 자존심? 결국 자신을 여기까지 키운 건 엄마의 땀, 손, 품, 그리고 웃음이었는데 말이에요. 며칠 후 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할머니가 만든 간식을 먹어본 환자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병원 간식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강원도에서 직접 기른 재료로요. 정말요? 혹시 따로 주문할 수도 있나요? 그때 정미영은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엄마, 이제 뒤에 안 계셔도 돼요? 이젠 앞에 같이 서줘요. 병원 이름도 바꿔볼까 해요? 이름을? 하늘내과 어때요? 하늘이 내리고 엄마가 품은 그런 뜻으로요. 그 이름 참 이쁘다. 그렇게 병원의 간판은 바뀌었고 정미영과 말순 할머니는 함께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환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졌고 딸은 환자의 병을 고쳤어요.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의 유기농 간식이 입소문을 타면서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치료받는 것보다 할머니랑 얘기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시죠? 저희 어머니가 특별하신 분이거든요. 정미영은 이제 당당하게 저희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죠. 어느 날 지역 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강남에서 가장 따뜻한 병원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다는 거였어요. 원장님, 이 병원의 특별한 점이 뭔가요? 저희는 몸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치료해요. 그리고 그 비결은 바로 저희 어머니예요. 저는 그냥 사람들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차 한 잔, 달달한 간식 하나면 마음이 좀 나아질 것 같아서요. 그 기사가 나간 후 한울내과는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 중 하나가 되었어요. 치료 실력도 좋지만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이 있는 병원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엄마, 고마워요. 제가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셔서 뭘 고마워해? 우리가 가족이잖아. 그렇게 병원은 진짜 가족이 함께 만든 따뜻한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엄마는 환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졌고 딸은 환자의 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그 병원은 강남에서 가장 사랑받는 내과로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한울내과는 이제 강남에서 누구나 아는 따뜻한 병원이 되었어요. 환자들은 치료받으러 오는 것 이상으로 말순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간식과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영아, 엄마가 좀 어지럽다. 엄마, 어디가 아프세요? 말순 할머니가 갑자기 주저앉더니 의식을 잃었어요. 정미영은 급히 할머니를 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뇌경색 초기 증상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위험은 없지만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겠어요. 엄마, 괜찮으시죠? 걱정 마라. 엄마 아직 죽을 때 안 됐어. 할 일이 많거든.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지만 정미영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제야 진짜로 소중함을 깨달았는데 엄마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거든요. 이번 기간 동안 정미영은 할머니를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병원 일은 다른 의사에게 맡기고 오직 엄마만 돌봤습니다. 엄마, 제가 병원 일 때문에 바빠서 엄마 건강 챙기지 못했네요. 무슨 소리야. 너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행복했는데. 내가 날 우리 어머니라고 소개해 줄 때 엄마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알아? 할머니는 회복되어 갔지만 이 사건을 통해 정미영은 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 달 후
태어난 할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할머님, 어디 아프셨어요? 할머님 없는 동안 병원이 너무 썰렁했어요. 아이고, 미안하다. 엄마가 좀 아팠어. 그런데 이제 괜찮다. 다행이에요. 할머님이 없으면 이 병원 재미없어요. 그 모습을 본 정미영은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곁에 두고 있는지를요. 그날 저녁 정미영은 할머니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엄마, 우리 강원도에 분원 하나 내면 어때요? 분원? 엄마, 고향이에요. 거기 계신 분들도 좋은 의료 서비스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함께 일하고 싶어요. 정말이냐? 서울 떠나는 거 후회 안 할까? 후회요? 엄마랑 함께 하는데 뭘 후회해요? 엄마가 저한테 준 가장 큰 선물은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그래, 그럼 우리 고향으로 가자. 엄마가 태어난 그 땅에서 새로 시작해보자. 6개월 후 강원도 정선에 한울 의원이 문을 열었어요. 작지만 따뜻한 의원이었죠. 정미영은 환자를 진료하고 말순 할머니는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어요. 말순이가 딸 데리고 왔다니, 우리 마을에 의사 선생이 있다니, 이제 든든하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는 말순 어머니의 딸 정미영입니다. 정미영은 이제 당당하게 말순 어머니의 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한울 의원은 정선에서 가장 사랑받는 병원이 되었어요. 정미영은 실력 있는 의사가 되었고, 말순 할머니는 마을의 어른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할머니와 딸이 함께 밭에서 감자를 캐고 있었어요. 미영아, 후회 안 하지? 서울 떠나온 거? 후회요? 전혀요. 여기서 엄마랑 함께 사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 엄마도 그래. 엄마, 고마워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주셔서. 뭘 고마워해. 가족이잖아. 두 모녀는 석양이 지는 감자밭에서 함께 웃었습니다. 체면과 허영 대신 진짜 사랑을 선택한 그들에게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었어요. 시골 할머니의 상경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겠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의 이야기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체면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숨기고 있지는 않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자랑거리라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사랑,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니까요.